유럽 순방 성과 발표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 회견 말미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기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집권 여당에 대한 발언들, 지금까지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크게 다름없는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이거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있죠. 법 제도들을 좀 최대한 고쳐보고 최대한 외부의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지 않냐. 그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냐. 또 비상임으로 해가지고 그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그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합리적 경쟁을. 또 모욕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서로 모욕하고 폄하하고 꼭 숨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당당하게 내놓고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누가 이길까 재미있게 결과를 지켜봐야지. 보면 막 확 짜증나게 그냥 막 쳐다보기도 싫게 왜 그렇게 싸웁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은 항상 일관됐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어제는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좀 이제 어쨌든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G7 정상회담을 다녀오신 이후에 이제 국내에 있었던 우리 여당 내 이슈로 인해서 순방의 성과가 조금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통 직접 대통령이 나오셔서 이 기자간담회를 열거나 브리핑을 하는데 그런 목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또 이제 이렇게 던져졌던 기자들의 질문에는 굉장히 뼈 있는 말들을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계속 하셨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X에 유럽 순방 중에 쓰셨던 글과 계속해서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당청 갈등이라고 비춰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당청 관계는 하나이면서도 남이기도 하고 또 남이면서 하나이기도 한 관계다. 근데 거기에서 어쨌든 이제 소수 야당일 때는 지지자를 최대한 결집해야 살아남지만 최다수 집권 여당이 되면 최대한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결국 정부의 성과는 또 당의 성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또한 어찌 보면 정부 또한 그리고 당 또한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포용적인 구조 그리고 중도 실용적인 노선에 함께 해주기를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희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두세 번에 거쳐서 계속 하시고 계시죠. 사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좀 비춰졌고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 연장선이지만 조금 더 알기 쉽게 이제 국민들이 좀 더 잘 받아들이실 수 있게끔 했던 간담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통령의 뜻은 굉장히 간명해요. 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모두를 아우르고 좀 확장할 수 있는 큰 그릇에 더불어민주당을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여기 끝장뉴스에도 여러 번 나와서 대통령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이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랬죠, 이유에 맞아요. 대해서도 누누이 설명을 했던 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과반 득표를 못 하신 분이었고 그러니까 본인도 압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 특정 진영을 대표할 때랑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특정 진영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을 대표해야 돼요. 사실 모든 대통령들이 취임 선서할 때 취임 선서한 다음에 본인이 입장을 밝힐 때 나를 지지해주지 않은, 나를 뽑아주지 않은 국민들도 내가 목소리를 듣겠다고 얘기만 해요. 근데 그걸 실제로 지킨 분들은 많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진보 진영의 강한 지지,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되기 전에 아주 강한 진보 색채를 띠던 분이었는데 실제 대통령 된 다음에는 오른쪽 얘기도 많이 듣고 이라크 파병도 하고 한미 FTA도 하고 왼쪽에 맞아요. 욕이라는 욕 다 먹으면서도 그런 오른쪽 정책도 네. 다 수용하면서 왜? 모두의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의 위치감은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막상, 나를 찍어줬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쪽 진영에만 치우치는 게 많은 대통령이 보였던 행보란 말이에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되자마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진보적 색채를 그냥 빼버리고 버린 게 아니라고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2, 3년 차까지는 아마 중도적 확장을 쫙 할 겁니다.
그래서 2, 3년차까지 중도 확장 쫙 한 다음에 한 6, 70%의 국정 지지율이 좀 단단해졌다 싶을 때 진보적 아젠다를 막판에 치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그래 진보 진영에서 뽑힌 대통령인데 마지막에 저거 좀 해도 되지라고 하고 그 지지율을 유지를 해줘요. 그러면은 국정 지지율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진보적 아젠다를 완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급해가지고 막 진보 하잖아요. 진보 아젠다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중도층에서 아이고 저거 봐라 진보 대통령 뽑았더니 진보 쪽으로만 치우치네 하고 지지를 안 그럴 수 줘요. 있지. 예. 그러니까 그걸 아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이 정도 됐으면 제가 무서워하는 은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모르겠으면 외워. 야, 너 이제 그냥 외워.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모르겠어. 야, 그럼 외워. 외우는 건 할 수 있잖아. 못 외워? 이렇게 하셨던 그분이 진짜 무서웠는데 이제 네. 좀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은 우리가 진보 아젠다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는 거 뭐 얼마나 더 설명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변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통령이 왜 세게 안 하냐? 그러니까 그런 왜 얘기들도 빨리 안 하냐? 나오더라고요. 세게 안 하냐? 왜 변한 거냐? 대통령도 아니 전략상 변할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전략상 변한 거지 본질이 변한 게 아니라는 맞아요. 거는 얼마나 더 예.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예. 이 정도가 됐으면은 이제 당도 여기에 발맞춰 갈 수 있는 모습을 네.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저는 솔직히 대통령이 많이 참으면서 기자회견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제 느꼈던 게, 대통령 진짜 답답하겠다. 이걸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인지 좀, 그 회견 말미에는 모욕하지 마세요. 이 짜증나게 쳐다보기도 싫고, 왜들 그렇게 싸우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찌 보면 민주당을 향한 경고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 그렇죠. 예.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유럽 선방에 가 계셨던 동안 당이 보였던 여러 분열의 메시지들 내지는 뭐 우리 지지층들 내지는 우리 내부 인사들끼리 싸웠던 혈투 같은 모습들이 대통령이 보시기엔 국민들에게 정말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여당의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고 있는 중도 통합 노선, 포용의 노선, 이것들은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되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을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지난번 뭐 민주당이 배출했던 문재인 정부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공정 이슈에 대한 감론을박이 있었고, 또 뭐 대북 네.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지층이 진보 지지층 쪽으로 많이 쏠려왔던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도 그게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 될 것이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지켜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진보 진영의 아젠다를 정부에 집권하면서 계속 미끌어 나가고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중도 통합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마침 국민의힘이 계속 오른쪽으로 붙여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계속해서 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중도로 넘어가는 상황을 당이나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그림이 돼버리게 되면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런 내용들을 꼬집으셨다라고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브리핑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솔직담백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정말 그 굉장히 뭐랄까요? 대표적인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도 아마 회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클로스 되고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을 언급을 하는데, 요것도 직접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선거를 기점으로 전후를 나눠본다면 저는 변한 게 없어요. 국정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진행되고 있죠.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뭐 작은아마 성과들이 있습니다. 변한 건 없어요. 선거일을 기점으로 무슨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결과가 바뀐 것도 없죠. 근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그런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겠죠. 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겠죠. 그건 냉정한 현실이죠. 받아들여야 되고, 또 결론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또 무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애써야 되겠죠. 예. 국정은 변한 게 없다. 그냥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점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국민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 기자회견 하신 것 그리고 기자회견 때 저런 이야기를 직접 하신 것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 일단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는 막 기자회견하고 소통하고 싶어 해요. 근데 좀 지지율이 하락세일 때는 곤란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소통을 꺼려 하게 됩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했던 사람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전형적으로 본인의 성격에 따라 본인의 기분에 따라 바꿨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도어스팽 딱 6개월 10일 한 다음에 때려쳤단 말이에요. 아, 예. 관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말씀하신 데스크로스 일어나도 바로 국민들께 기자회견, 귀국 기정 이례적인 이 귀국 순방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질문 다 받아내고, 어제 예정된 게 3시에 원래 끝나는 거였는데 3시 반까지, 3시 반 그러니까. 35분까지 데스크 회의도 했거든요. 미루고. 그렇죠. 계속 네. 쭉 하면서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옐로 카드를 들었어. 너 옐로 카드 들은 거 정확히 봤어, 안 봤어? 이거를 원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너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안 바꿔도 돼요. 국민들은 일단 내가 옐로 카드 들은 거 너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볼 거야가 1차적인 이 체크 사항이거든요. 대통령이 어제, 우리 비판하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에 대한 불만, 정당에 대한 불만,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다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수그러드는 의미가 국민들이 있죠. 생길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 대통령이 국정 운영 변화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던 대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당내 진영에서, 우리 진영에서 뭔가 엇박자나고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자, 대통령 또 100번 양보해서 그것도 괜찮다. 그것도 괜찮다. 이거는 대신 전쟁이 되면 안 된다. 경쟁이 그렇죠. 돼야 된다. 저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100% 오를 수 없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100% 오른 것도 아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논쟁을 해보자. 그러니까 대통령 말은, 자, 내가 말하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 틀린 것 같으면은 나를 설득해봐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 이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미 오답노트나 아니면은 이 과거 사례가 나와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진보 진영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주류 대통령이었고 과반 의석을 열린우리당 때 잠깐 차지했을 때 말고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책 추진을 너무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건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근데 타이밍도 좋았죠. 집권 초기에 막 70%, 80%. 왜냐면은 그때 남북 정상회담 막 맞아요. 평화적 예, 분위기에 그랬었죠. 그때는 중도층을 확보할 필요도 없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중도층이 이미 지지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진보적 아젠다 그냥 다 밀어붙였습니다. 그 최저임금 10,000원부터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작용이 막판에 왔잖아요. 내로남불의 부동산 문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권 뺏겼잖아요. 자, 그거를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난 그렇기 때문에 오답노트를 받기 때문에 이 노선으로 가자는 건데 내 의견에 대해서 건전하게 좀 비판 좀 해봐. 이렇게 감정적으로 싸우지 덤벼들지 말고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답답하신 거고, 저는 대통령이 이 정도로 정말 건전하게 논쟁을 이끌어가고 있으면 저는 대통령 의견에 반하는 분 있을 수 있으니, 진보적 아젠다 강하게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좀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설득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분을 못 봤어요. 그냥 대통령한테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왜 변했냐 이 얘기만 하시지 왜 진보적 아젠다를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지에도 설명을 못 해요. 뭐 우리 얘기하겠지만 보안수사권이요? 보안수사권,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일말의 그런 악용 가능성, 그것 때문에 좀 해보고, 그래도 그게 결국 문제면 그때 없앱시다. 그래도 마지막은 국회가 정해라. 그러니까 근데 그쵸? 이거보다 더 좋은 예. 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분도 답답해요. 오늘 왜 이렇게 잘하시지? 답답합니다. 시원시원하네. 아니, 그리고 말미에 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제일 큰 거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희의 그 다툼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으면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아닐까 싶다. 이게 진짜 딱 그 핵심을 찌르는 딱 그 워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먹고 산다는 표현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단순히 정치 고관여층 내지는 정치를 하는 분들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정쟁이나 권력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생을 사는 모습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보면 뭐 좋은 이슈든 안 좋은 이슈든 찝어보자면 뭐 코스피 9,000에 갔지만 또 이제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민생 뭐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께서 이번에 순방 가시면서 정청래 대표를 가실 때 안 불렀던 이유도, 거기 청와대에서 나왔던 메시지 자체도 지금 민생 행보가 힘들고 지금 선관위 이슈 등 다양한
지금 당 정치적인 이슈 외에 다양한 민생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선두적으로 이거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예. 라는 의미로 지금 맨 처음에 순방을 떠나실 때 안 불렀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당이 나서서 해결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당 지도부와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 달랐어요. 원내 지도부는 송파 올림픽공원 가서 잠깐이지만 어쨌든 네.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 지도부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사실 보였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들을 먹고 사는 문제도 바쁜데 왜 이런 일들이 잘 당에 맡기고 내가 순방을 떠났던 그 문제들이 왜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책성인 것으로 많은 분들이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의 일원으로서 좀 이런 것들을 당이 조금 더 잘 해결 맞아. 해줬으면 좋겠었겠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뭐 그래서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이 하셨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태자면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당내 정쟁과는 조금은 이제 벗어난 얘기일 수 있는데 코스피 9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기자가 뭐 누군가가 논평을 그렇게 냈나 봐요. 코스피 9천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냈더니 얘기했죠, 예. 대통령이 발끈하셨어요. 아니, 난 이거 가지고 한 번도 이거를 언급한 맞아요. 적이 없다. 대단히 조심스럽다. 왜냐? 코스피 9천을 가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주가가 성장을 하면서 이것 또한 부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너무 큰 이슈들인데 그걸 대통령이 알고 있는 그렇죠. 거야. 알고 예. 있는 것이고 본인이 하고 있는 성과에 자화자찬하지만도 않는 것임과 동시에 어쨌든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성과라고 하면 의례 말하는 이제 그 패부는 숨기고 싶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도 명확히 알고 있고 이것도 문제라는 걸 꼭 찝으셨어요. 네. 어렵지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임과 관련된 얘기를 언급하셨거든요. 그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선관위 문제도 그렇고 당에 대한 아쉬움도 그렇고 뭐 이런 대통령으로서 정부 국정을 이끌면서 책임져야 할 여러 문제들, 뭐 장단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책임을 언급하시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책임을 당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져줬으면 네. 좋았겠지 않았나라는 비판으로 볼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 정청래 대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며칠 지났지만 성남공항에서 악수하는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는데 대통령은 이렇게 그냥 가버렸어요. 대통령이 진짜 화가 많이 나셨구나. 얼굴에 그게 딱 쓰여 있어요. 아니, 보통 이제 외국 순방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했던 평상시의 루틴하고는 정말 다르잖아요. 네. 활짝 웃는 얼굴로 악수하면서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건네고 얘기 나누고 좀 이렇게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딱 인상 굳은 얼굴로 악수만 딱 하고 정청래 대표 딱 숙이고 하니까 뭐 수고했습니다. 예. 이 얘기 딱 하고 강훈식 실장하고는 100% 그동안 계속 농담 주고받았거든요. 나 없어가지고 아주 편했다며 막 이런 얘기들. 강훈식 실장도 그냥 굳은 얼굴로 악수만 하고 그냥 휙 하니 의전 차량 타고 그냥 가셨잖아요. 무서웠어요, 진짜.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그 장면을 보고 있다는 걸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텐데.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가 공항에 나오는 것을 반대했구나. 탐탁하게 생각 안 했구나. 원치 않았구나. 그런데 정무수석실이나 비서실 뭐 이런 참모들 쪽에서 정청래 대표 이번에도 안 부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논란과 해석을 나올 수가 있으니 또 진영 자체가 되게 분열될 수 있으니 이거는 좀 형식적으로라도 부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상당히 세게 건의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나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표정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외국 나가셨을 때 대단히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대통령을 좀 폄하하고 비꼬고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대통령의 순방 성과 이걸 완전히 그냥 뉴스에서 없애버렸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사실 뭐 저렇게 싸워도 일단 좀 대통령의 외교 성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에 어마어마한 성과가 뭐냐면 정말 G7 거기 가서 G7에 있는 모든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비핵화, 같은 입장을 해야 된다. 다 동의를 받아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어마어마한 성과거든요. 그것도 하나도 안 되고 잘 모르잖아요. 트럼프랑도 2시간 동안 만찬을 하면서 김정은과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많이 나누신 예. 거잖아요. 얼마나 대통령이 답답했으면 예. 귀국한 다음 날 금요일 날 본인이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 순방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정청래가 그냥 다 본인의 순방 성과를 다 잡아먹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란은 분란대로 일으키고 지지율은 지지율대로 다 떨어뜨리고 대통령 마음 편하게 해외 순방 하셨겠어요? 정말 뭐 밤잠 뭐 낮과 밤이 바뀌어가면서까지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이 들어오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또 가장 크게 대통령이 화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확인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 출마한다. 라고 정청래 측 인사가 언론에다 대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또 대통령을 끌어들였어요. 전당대회 때. 거기다가 당무 개입이라는 것은 사법 처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를 일종의 밑밥을 까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이거 정말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 기사를 보고 얼마나 진짜 이거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워낙 중요한 이야기여서 심각한 이야기여서 정청래 대표가 직접 표현을 하지 않는 이상 정청래 대표 쪽 인물이 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좀 이걸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기사 내려라. 막 어떤 항의라든지 정정보도라든지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녹화 시점까지 그러한 요구를 했다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청래 대표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럼 대통령께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만나고 싶겠어요? 아니, 그렇게 기분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 이제 그 사안을 해석하는 방식이 매우 불손하기도 하고요. 불손하고. 잘못됐죠. 그리고 이게 당무 개입이라는 개념이란 게 다 있는데 뭐가 당무 개입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무 개입이라고 해버리면 당정청 회의는 어떻게 해요? 청와대의 의견이 안 맞아서 집권 여당이 입법의 과정이든 중요한 국가적 좀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그게 당무 개입입니까? 그 당무 개입일 수가 없잖아요. 당무 개입은 불법적 요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구를 공천 주라 말아라 라고 하는 걸 할 때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거고 당의 일반 사항은 1호 당원으로서 충분히 논의하고 언론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에 다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걸 이제 당무 개입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와 너무하다 이거 지금 우리가 같은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정권은 짧다. 이거에 완전히 청와대랑 대통령 경노했을 것 같고 네. 마지막 귀국날 당무 개입 나 출마할 거야 의지 안 굽혀 이거 가지고 화가 더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공항에서 90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83도 정도 이렇게 고개를 쓴 것 같은데 그것도 가증스럽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어떤 행동이 정청래 대표는 뭐 일반적으로 하면 그냥 인사하면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도 대체로 그렇게 하던데 확 숙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퍼포먼스다. 계획된 뭔가 본인이 대통령을 지금도 예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너무 주눅이 들었으니까 갑자기 만난 거 인상도 안 좋아. 그래서 거기에 혹 숙여버렸다. 어떻게 해서? 만약에 이제 출마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들, 당무 개입이라는 발언들, 그리고 뭐 정권은 짧다 이런 발언을 안 하고 나 출마할 거야라는 얘기, 1인 1표제 얘기 계속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숙였으면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표시한 거다. 외국에 가 계실 때 내가 너무 분란 많이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고개를 숙였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의 그러한 기사 내용들을 보면 저는 알았어. 그냥 기분 나쁘니 내가 그냥 고개 숙여줄게. 이러한 좀 무시하는 듯한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왜 정치를 그렇게 합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청 대표가 원래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나도 바깥에서 가벼운 사람 그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으로 오히려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또 스스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고 정당한 비판인 것 같은데 또 정쟁 대표를 이렇게 옹호하는 쪽에서는 그거 완전 프레임 가지고 뭐 특정인 당선시키려고 뭐 특정이 누가 있습니까? 뭐 김민석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 편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뭔가 지금 양심의 가책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화가 좀 더 많이 나는 이런 상황이어서 장 소장님은 어때요? 누구 잘못? 이재명 대통령, 예를 들어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거의 90% 이상 잘못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된 거잖아요. 대통령 해외 순방만 가면은 그냥 끊임없이 당내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 생각해보세요. 조국 혁신당과 합당. 대통령 외국 나가 계실 때 그 대형 사건을 빵 터뜨렸어요. 근데 대통령을 시켰대. 이렇게 주장하니까, 저도 똑같이 취재를 하죠. 대통령 시키면 뭘 시켜. 저 100번 양반 시켰어. 시키더라도 대통령 외국에서 들어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처리하는 게 맞지. 예. 외국에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인 1표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외국 계실 때마다 그냥 이렇게 대통령 순방 성과를 잡아먹는 행동을 했었고 계속 누적되니까 정청래 대표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깔보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이디를 읽기도 어렵습니다. 신기 변호사 이런 댓글이 왔는데. 제 전담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좀 부담스럽지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요거 이제 그대로는 못 읽고요. 네네네. 제가 그래도 아무래도 정치인이다 아이디부터가 보니까. 이상합니다. 예. 아이디부터. 뭐 이상까지는 아니지만 예, 제가 예. 순화해서 읽어드리면 네네네. GAECA님이 슈퍼챗 주셨는데요. 요거 이제 붙여서 읽으면 약간 안 돼요. 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예, 당권파가 물러나지도 않고 전당대회를 쪼물딱거리며 입맛대로 만지고 있다고 하는데 조승래 아마 사무총장 같습니다. 법사위원장 출마한다는데 유령당원 이중당적자 때문에 질까봐 많은 당원 지지자가 불안해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저들의 저열한 가짜뉴스 공격과 선동이 시작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공허한 말뿐인 거 말고 실제 대책은 앞으로의 계획은 이런 걸 물어봤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그러니까. 주셨어요. 이것도 이따가 저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예. 뭐 이따 할 거 있습니까? 김현 목사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신다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네네. 오마이TV의 의견은 전혀 아니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김용민 목사의 발언은 오마이TV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 네. 정화도 개인적 관계가 의견, 없고 개인적 신인기 변호사와 관계가 없다. 본인의 개인적 의견이다. 일단은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 그 출마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연임 시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시그널을 냈잖아요. 국정 운영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물론 뭐 대놓고 뭐 불출마를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말로는 그렇게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문조 털레유라고 불리는 자기들이 그렇게 문조 털레유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6.3 선거 때 평택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니 당대표가 말이죠. 자기 당 후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개소식 말고는 간 적이 없어요. 그렇게 딱 붙어가지고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현장에 가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놓고는 또 저 조국을 밀고 있는 김어준 씨 방송 나가가지고 김어준 씨가 후보가 사퇴해야 사실상 단일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호응한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게 당대표가 할 짓입니까? 이거 보더라도 이 사람은 당의 이익이 아니라 결국 특정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거기서 만천하에 다 드러냈습니다. 선거 졌죠? 근데 책임은 또 안 집니다. 이 친문 세력의 거의 그 어떤 특징이 이런 겁니다. 이 선거에서 저도 뭐 책임을 안 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그 싸디싼 사과도 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그들의 특징입니다. 아주 뭐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인데 지금 이 태도로 봤을 때 2년 뒤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 당대표직에 또 정청래 현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선거에서 지는 거죠. 그 총선에서 질 각오로 그렇게 정청래를 택하는 꼴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이제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 2년 안에
총선 전에 대통령이 다시 재판정에서는 그런 사태가 발발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끝없이 추락하게 되는 길을 그들이 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은 막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뭐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얘기하는데 보안수사권 폐지한다고 칩시다. 근데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요. 모든 게 다 롤백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됐고 그렇게 해서 정권이 넘어간다? 저 친구들은 좋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건을 무마하고 윤석열 은폐하고 시즌 2 되는 거죠. 한 군데만 압박하면 돼요. 한 군데만 압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정말 크게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사법정의는 완전히 실종될 것이고 누구를 위한 그런 사법정의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 보안수사권 폐지도 좋고 1인 1표제도 좋고 다 좋은데 정권이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예요. 근데 저들을 또 당권을 맡긴다. 저들에게 당권을 또 맡긴다. 그러면은 그냥 정권을 반납하겠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두 번 다시 내란을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뜻을 모은다면은 정청래 아웃으로 합의가 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뭐 막스 베버를 인용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굉장히 그래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아주 클리어한 문장으로도 설명을 길게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란 말이에요. 네.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우린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누립니다. 네. 우리 의무가 다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권리를 가지고 기본권을 누리죠. 우리 정바세만 해도요. 회빈의 의무가 있고 또 참여해서 의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 바로 세우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단체, 모든 국가, 모든 정당은 그 구성원들은 자유와 책임, 자유와 의무 위에서 그 집단이 운용되는 거예요. 네. 그럼 하물며 집권 여당인데 여당의 당 대표 그럼 가장 높은 분 아닙니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 선출된 분 아닙니까? 그럼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연임이나 재출마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발판도 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럼 아니 어떤 구성원이든지 자신들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내 권리만 주장하면은 대한민국이 바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너 정청래 못 나가게 하면은 뭐 정청래 대표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하나도 아니 무섭고 안 무섭고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정신승리를 하시는 거고 기본적인 걸 묻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통령님 국정수행 지지도도 떨어지는 게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냥 넘어간다? 거기다가 책임의 가장 큰 원인을 갖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해서 또 한 번 선거를 치른다? 이 재앙이죠. 재앙이야. 재앙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그 무책임 정치, 정말 뻔뻔한 정치에 대해서는 전 이거 국민들이 당원들이 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는 집단지성이 작동해서 정청래 대표를 뽑았는데 그때는 정청래라는 당 대표의 직위에 대해서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어요. 아니 시켜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정보를 가지고 집단지성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전 이번 결정은 전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주실 것이다. 아니, 전 그렇게 이재명 대표 1기 때 그때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였어요. 그랬죠. 그래서 맞아요. 친명으로들 많이 알고 계셨고 저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싫다 이런 발언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수많은 풍상을 겪으면서 이제는 거의 친명 대통령과 눈만 마주치면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친명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완전히 뭐 반명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거는 지금 반명 쪽에 선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돼 있다는 점. 회방을 많이 했죠. 회방. 네, 네. 정부 성공을 회방을 많이 놨죠. 아 세상에 5천 선이 돌파되는 그 기념비적인 날에 합당 제안을 하고 말이죠. 그 합당 제안을 하니까 뭐 친명 의원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친명 최고위원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뜻이 합당이다. 근데 대통령 뜻이 그게 아니야. 다 드러났지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것만으로도 선거 결과를 떠나서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통령 정부 성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정청래 대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전준철 특검 추천한 거 어떻게 할 거면 글쎄 선거 말이야. 경선 때 예. 대통령님 사진 쓰지 말라고 당에서 공문 내려보냈어요. 네. 그럼 정청래 대표나 조승래 사무총장 둘이 한 건데 책임져야죠. 대통령 얼굴을 여당에서 지우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조국은 썼어. 그렇죠. 뭐야 이게? 항의도 안 해요. 항의도 안 하고. 아니 그러다가 지금도 선거 패배 이후에도 저는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정말 개가천선이 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뭐 그러면은 또 뭐 나온다 그래도 뭐 비판을 제가 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번에 9박 10일 보세요. 대통령 순방 성과가 엄청나게 많은데 교황님과 만나서 뭐 한반도 평화 얘기도 했고 안보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 훈장도 받으시고 그렇죠. 그게 다 묻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뭐 정권은 짧다래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나. 그 대변인이나 최고위원들이 뭐 당무개입 얘기하면서 무슨 내각 총사퇴를 얘기를 하지를 않나. 그러더니 보안수사권 폐지를 던져가지고 대통령님께서는 지금도 수기하고 당이 책임지고 그럼 결정해라. 결정 권한이 있으면은 그에 따른 책임도 크다. 이 얘기까지 하시면서 국민을 좀 생각하라는 절절한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 정청래 대표는 답 정해놓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먹으러 갈 때도 아니 뭐 된장찌개 먹을래 김치찌개 먹을래 논의를 열어놓고 해야 수긍이 되지. 그럼요. 무조건 된장찌개야. 이거 답 없어. 무조건 된장찌개고 나머지들은 다 우리 적이야. 그래 버리면은 어떻게 논의를 해서 메뉴를 정합니까? 최소한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수기조차 못하는 여당 대표. 그러면서 선관 이슈 터졌고 대통령께서도 참정권 침해고 이 시대에 정말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가서 좀 이거는 살펴야 된다. 여당도 안 책임 있게 했어. 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했어. 사실 아무것도 이현주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하고 최근에 그 천준호, 전용기 이분들이 이제 원내대표단이 이모경 그분들이 간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 이거 정청래 대표가 지금 현직이거든요. 져야죠 책임을. 근데 책임을 안 지니까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그냥 저 야당의 좀 저 질낮은 의원들하고 말싸움하고 가끔씩 웃기고 그게 정청래라는 정치인의 유일한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분에게 다 대표직을 맡긴다, 심지어 다음 공천권을 맡긴다. 이거는 망하려고 작정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